여기는 목포! 제가 최근에 드라마 정년이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드라마 속 정년이가 목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정년이가 목포 출신의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여류 문화 예술인이 목포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드라마 인기 덕분에 관심이 좀 생겨서 목포를 찾으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막상 가려니까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또 맛잘알의 도시라는데 어떤 먹을 게 있는지 그런 걸 잘 알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알아보러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에서는 정년이가 부른 목포의 눈물 원곡자 이난영 선생님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시대별 대중음악사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LP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취향에 맞는 그때 그 음악을 찾아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K-팝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김시스터즈 이야기까지 볼 수 있으니 정말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오, 옷을 개혁을 할 수 있구나. 약간 레트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즐길 게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다른 곳에서도 여류 문화예술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목포 바다를 앞마당 삼아 자리 잡은 목포 문학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여류소설 백화를 집필한 박화정 선생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해외에서도 활동하신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박화정 선생님뿐만 아니라 사실주의 극작가 차범석 선생님, 한국 극예술의 선구자 김우진 선생님,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님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었던 목포 문학관. 그 중에서도 특히 SNS 악플로 소문이 난 디지털 아트 문학관은 잠시 넋놓고 구경하게 됐습니다. 예향의 도시답게 한국의 근대 문화와 예술 발전사를 볼 수 있었던 목포 문학관. 아까 문학관 가서 여러 문학인들도 만나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되게 유익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럼 살짝 머리가 지끈지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5분, 10분 정도만 쭉 걸어오다 보면은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여기에 갓바위라고 하는 아주 신기하게 생긴 돌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걸어 다니면서 콧바람도 좀 슝슝 쐬고 박물관에서 지끈거렸던 머리를 여기서 좀 털어낼 수 있는,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추천! 잠깐 바람을 쐬다 보니 어떻게 목포가 예향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답은 목포 근대역사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호텔 델루나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옛 일본 영사관 건물이자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기도 합니다. 1897년 개항 후 목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목포는 부산, 원산, 인천에 이어 개항한 항구도시로 목포항을 중심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조선 해협 상선의 거점으로 중요한 항구도시로 빠르게 발전해왔습니다. 도시 발전과 함께 문화예술인의 발길도 잦아졌는데요. 특히 1920년대 목포는 극작가 김우진 선생님과 친교를 맺고 지내던 문화예술인들이 목포에 찾아오며 예향도시로서의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개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저항운동과 민주화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근대역사관 1관. 전시를 보는 것 외에도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습니다. 근대역사관 앞으로 펼쳐진 이 일대는 근대역사관 2관을 포함해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적산가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근대역사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지붕 없는 박물관인 셈이죠. 그런데 걷다 보니 슬슬 점심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포하면 미식을 빼놓을 수 없죠. 목포에 정말 맛있는 게 많지만 특히 목포 굼이라고 해서 새발낙지, 홍탑삼합, 민어회, 꽃게무침, 갈치조림, 병어회, 준치무침, 아구탕, 우럭강국 서남 해안의 신선한 수산물을 바탕으로 한 음식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 왔는데 이게 그 새발낙지? 전라도 사투리로? 시발낙지. 그리고 이거를 잘라 먹는다고 안 한대요. 뭐라고요? 조사 먹는다. 여기 지금 현지 목포 현지인 분이 계시는데 조사버린 시발낙지를 입에 붙어. 여기 이게 낙지 볶음 비빔밥이거든요. 근데 이 낙지가 통통한데 연해. 어째 왜 이렇게 연해요? 아무리 커도 부드럽고요. 특히 갈치 새끼인 풀치로 만든 풀치조림을 처음 먹어봤는데 간장 베이스의 쫀쫀한 소스가 생선살이랑 만나 이거 먹으러 목포 올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선한 수산물뿐만 아니라 디저트도 유명한 목포. 수쿨레, 에그타르트, 바게트, 쫀득이 등등 후식까지 든든하게 책임져주는 목포입니다. 미식의 도시답게 2025년엔 전국 최초로 국제미식산업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맛있게 밥도 먹었겠다. 든든한 배를 두드리며 다시 목포 여행을 떠났는데요. 바로 저기 눈에 띄는 산과 케이블카? 목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유달산에 올라가면 목포의 구도심과 항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 도시가 만들어진 모습이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곳엔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있는데요. 명량 대첩 이후 이순신 장군은 목포 앞바다에 위치한 고화도에서 군사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 고화도를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관과 함께 한국 관광 백선으로 소개된 목포 해상 케이블카. 바다봐 미쳤나봐. 어떻게 바다 뚫려 있어. 이거에 크리스탈 캐빈하고 일반 네. 캐빈이 있는데 크리스탈은 이 바닥이 투명해요. 제법 높아요 이거. 해상 케이블카라 지금 섬을 지난단 말이죠. 오마이갓. 막 근데 진짜 저기 밖에 보면 풍경이 진짜 남해안의 다도해가 쫙 펼쳐져 있는데 와 너무 타볼만 한데요? 와, 이 목포대교가 진짜 덜 찍을 때가 아니에요. 목포대교와 이 다도해를 진짜 찍어야 너무 멋있다. 학 두 마리를 형상화한 목포대교는 고화도를 비롯한 인근 섬들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특히 야경이 정말 멋져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해요. 목포대교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보이는 고화도. 여기 요 섬이 고화도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시면 여기를 둘러싸서 해상 데크가 저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쭉 계속 걸어가지고 이제 목포를 안에서 봤다면 여기선 고화도에서 목포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고화도에선 고화도 전망대에 올라 목포 시내 전경을 바라봤는데요. 바다 위 윤슬을 만들며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으니 새삼 목포에서 많은 추억을 쌓고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까지만 해도 정년이밖에 모르고 목포에 왔잖아요. 근데 오늘 문학관도 가서 목포의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배우고 근대 역사관에 가서 목포의 개항 역사, 일제강점기의 저항의 역사, 거기에 미식의 도시로서 맛있는 먹거리까지 진짜 목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전혀 해보지 못했던 바다 위를 건너는 경험도 해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있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목포시에서도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올 겨울 낭만의 도시 목포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강추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